오늘의 이슈를 간략히 알아보는 오늘의 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70% 넘는 점유율과 25대 6이라는 슈팅 숫자가 무색하게 경기는 1대1로 비겨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기 속에서도 역시 주장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규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며 손흥민에게 계속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결국 전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왼쪽을 돌파한 이재성이 손흥민에게 컷백을 내주고 이것을 손흥민이 골대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1대0을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성이 왼쪽을 돌파해 들어갈 때 손흥민이 따라 내려가다가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앞쪽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곳으로 이재성이 정확하게 연결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잡이들은 골문 근처에서 빠르게 쇄도하고 또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매번 지시를 받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반대로 천천히 움직여 빠르게 움직이는 수비수들 간의 간격을 벌리며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말하며 이런 클래스의 움직임을 태국 선수들은 처음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태국이 또다시 역습을 시작하려 하자 중앙 미드필드에서부터 주민규의 원터치 패스를 받아 중앙에서부터 공을 몰고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규와의 호흡이 조규성과의 호흡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손흥민이 공을 몰고 중앙으로 전진하는 듯하자 주민규는 손흥민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뒤로 빠져주는데 이런 주민규의 이타적인 움직임 때문에 손흥민은 가속을 최대한 붙여서 뛸 수 있었고 태국 선수들도 상당히 당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 정상급 가속력을 가진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을 따라오는 태국 선수들은 공이 없고 손흥민은 공을 달고 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흥민을 뒤에서 따라오던 태국 선수 하나는 포기해버리고 다른 한 선수는 손흥민을 잡으려다가 못 잡고 포기하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공이 없이 뛰는데도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움직임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손흥민은 왼쪽과 중앙을 오고 가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상급 드리블 기술이라고 말하며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는 EPL에서도 몇 선수가 없다며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태국 선수들이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을 저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리드해가던 한국은 후반 53분경 태국의 역습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한 골을 실점하면서 순식간에 1대1 상황이 전개됩니다. 태국과 한국이 순간적으로 동점이 되면서 태국은 라인을 내려걸어 잠그면서 승점을 원정 경기에서 1점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이 수비에 집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황선홍 감독의 믿기 힘든 선수 교체로 팬들 모두가 머리를 감싸 쥐어야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패착을 감독의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주민규라는 새로운 전방 스트라이커를 데려왔고 선발로 출전시키며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를 맡겼습니다. 주민규는 상대를 등지는 플레이로 손흥민의 시야를 뚫어주어 둘의 티키타카는 매우 좋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주민규 선수를 빼고 미드필더인 홍현석 선수를 투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임시감독 체제의 대표팀 전반적인 경기력도 사실은 약간 애매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경기에서는 거의 왼쪽으로만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정우영이 나가고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배치되었던 이강인은 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의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날 손흥민은 이재성의 컷백을 받아 정말 각도가 없는 곳에서 아주 예리하게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날려 대한민국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날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질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라 했을 정도로 이번 대한민국 축구팀의 경기력은 지난 클린스만이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선수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조규성 선수의 경기 영향력에 특히나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빠르게 들어온 공을 소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한 템포 딜레이 되는 듯한 느린 발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팬들은 대체 왜 이런 조규성을 아시안컵 때부터 반복해서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전북 현대 출신이며 축구협회는 현대의 지원에서 운영되고 있죠. 만약 26일 경기에도 조규성이 투입된다면 협회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가장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경기 초반 거의 넣었어야 하는 골을 놓친 장면이 있긴 했지만 전방에서 등지고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과 정우영에게 찔러주는 움직임은 그동안 우리 국가대표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그런 모습에 열광하며 이제 한국 축구가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민규는 K리그에서 3년 동안 50골을 넣었고 득점왕을 차지했었습니다. 비록 33세의 적지 않는 나이로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되어 아쉬워하면서 그동안 주민규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안 된다는 것은 외국 감독들이 우리 K리그를 무시하고 선수 발굴에 힘쓰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홍은 잘하고 있는 이재성과 주민규를 빼고 홍현석, 조규성을 넣고 왼쪽에 이명재를 넣어 조규성에게 무한 크로스를 올리는 전봇대 전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술 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조규성의 장점이 헤딩인 것은 알겠는데 너무 뭉기적거리고 느려서 골문 앞에서 빠른 위치 선정이 안 되는 게 최대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조규성은 연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헤딩으로 모아니면 도인 선수라 아시아에서도 통하지 않는 삼류 선수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왜 조규성을 선발해서 손흥민을 뒤로 빼고 조규성을 원톱으로 놓는 것이냐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골문 앞에서 결정적 찬스를 날려먹어 이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마무리되면서 무승부로 끝나버렸는데요. 경기 후 국내 각종 축구 커뮤니티는 팬들의 분노의 게시글로 뒤덮이며 저런 단순한 전술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다고 떠들다니 황선홍은 다시는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지 말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국내 한국 응원단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던 시간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응원하던 팬들은 경기가 종료되고 난 뒤에야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들어올리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협회에 대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에 참았다가 모든 경기가 끝난 뒤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런 모습에 해외에서도 놀라워하며 한국인들은 본 뒤 어떤 지표에서도 질서정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경악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서 원정을 가게 됩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도 조규성을 경기에 내보내는 일을 황선홍 임시감독이 저지르고 경기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경기 결과를 얻어내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